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불상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도면상에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서 정확한 곳에 선정해 두실 필요가 있고, 그게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설계 계약부터 토목공사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토목공사 이후에 시공사와 계약을 하고 진행되는 건축 시공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공계약은 최근에는 이제 평당 개념은 크게 의미는 없는데 평당 9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주택 같은 경우, 근생 같은 경우 평당 700만 원, 그리고 감리는 이제 저희가 공사를 할 때 저희가 제대로 공사를 하는지, 철근은 규격에 맞게 간격은 정확하게 배치를 하는지, 공사 관리 감독을 하시는 분, 건축사 협회에 표준 감리비가 명시가 돼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평당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사이로 하고요. 착공 신고를 하게 되면 설계자와 시공자, 감리자, 건축주 이 네 분이 안전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시공사에서는 기본적으로 15가지 서류를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준비를 하는데, 건설업 등록증부터 해서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까지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시공은 일반 다세대 다중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때 60평을 초과하게 되면,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면 이제 종합건설업 면허 소지자만이 건축공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때 면허가 있으신 분인지 확인을 하시려면 건설업 등록증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주 목적이 이제 외부로는 소음이나 분진을 차단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미관이 이쁘게 디자인 펜스를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추가로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시스템 비계, 요즘에 안전이 강조되면서 시스템 비계를 많이 사용하는데 소음이나 분진을 막는 목적도 있지만 작업자가 발판을 설치하고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를 하기 때문에요. 시스템 비계를 사용할 때 또 비계에 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최근에는 시스템 비계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공사를 하기 전에 펜스를 치셨으면 그 다음에 진행하는 게 토목공사인데요. 정면에 보이시는 게 CIP라고 하는 거고, 우측에 보이시는 게 H파일과 토류판 공사라고 하는 건데, 최근에는 안전이 강조가 되면서 CIP가 아니면 거의 허가가 잘 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토류판으로 시공을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CIP 같은 경우에는 우거로 구멍을 뚫고 구멍에다가 철근을 엮어서 넣은 다음에 콘크리트를 부어서 기둥을 만들어요. 지하에 기둥을 만들고, 기둥이 하나하나 생기면서 전체가 연결이 됐을 때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벽체가 형성이 돼서 내가 굴착을 하더라도 인접지반 땅이 흘러내리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CIP로밖에 허가가 나지 않게 되면서 공사비가 토목에 대해서 또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토목공사가 끝났으면 이제 드디어 집을 지어야 되는데요.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서 건축주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거는 전기설비 배관 위치라든지 아니면 철근 같은 경우에 제조 원산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가장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철근에 알파벳으로 새겨져서 나오는데요. 국산 철근 같은 경우에는 K자가 당연히 들어가 있고, HS라고 써 있으면 현대제철, 그리고 DK라고 적혀 있으면 동국제강, 이런 식으로 어느 회사의 제품인지 구별할 수가 있고, 국산이 아닐 경우에 C라고 써 있으면 차이나의 약자로 중국산 철근이고요. J라고 써 있으면 재팬의 일본산 철근입니다. 여기 철근에 새겨져서 나오는 알파벳은 임의로 수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보셔도 원산지가 어딘지 빠르게 구별하실 수가 있습니다. 골조 공사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으로 이제 외벽 공사를 하게 되는데요. 외벽 공사는 크게 4가지로 나뉘어요. 조적 공사와 석공사와 파벽, 그리고 드라이비트 계열, 스타코플렉스 계열로 나뉩니다. 초기 투자비가 가장 비싼 거는 석재고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조적, 파벽, 드라이비트 순으로 가격대가 형성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초기 투자비가 싸다고 해가지고 전체 생애 주기 비용으로 봤을 때는 드라이비트나 파벽으로 하셨을 경우에는 보수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서 오히려 건물을 오래 가져가실 거면 초기에 비용을 좀 쓰시더라도 조적이나 석재로 하실 걸 추천드려요. 그 중에서도 가장 보수비가 적게 들어가는 게 석공사입니다. 그럼 조적 공사를 먼저 보시면, 조적 같은 경우에도 이 장당 가격이 브랜드와 아니면 상품에 따라서 정말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보통 지금 보시는 현장이 과천 현장인데 이 현장의 벽돌이 4만 장 정도 들어갔는데, 많이 쓰시는 400원대 벽돌 같은 경우에는 400원씩 4만 원 잡으면 1600만 원인데, 비싼 벽돌 같은 경우에는 한 장에도 1200원, 1800원, 3000원까지도 가기 때문에 1200원짜리만 써도 4만 장이면 4800만 원으로 400원짜리랑은 3200만 원이 차이가 나기
나게 돼서 자재를 선정하시기 전에 손익복리점을 잘 따지셔서 자재를 선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벽돌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요소가 또 줄눈이 있어요. 여기 샘플로 보여드린 게 세 가지 색상의 줄눈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베이지색이고 하나는 하얀색이고 하나는 검정색입니다. 건물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하얀색을 넣었을 때와 베이지색을 넣었을 때와 검정색을 넣었을 때 건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샘플을 보시고 판단을 하셔도 되지만 가장 현명하게 고르실 수 있는 방법은 길거리를 지나다니시다가 예쁜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에 줄눈의 색상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석공사 같은 경우도 석재의 종류와 디자인이 굉장히 많아요. 가격대도 너무 천차만별이라 일반적으로 주택에 쓰이는 돌은 색깔이 진해질수록 비싸다고 보시면 돼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좀 그렇게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싸게 포천석 계열, 징화백이라든지 노원홍이라든지 저렴한 단가의 석재들이 있고 진한 돌이 시블랙이라든지 마천석 같은 색깔이 진한 돌은 2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포인트로만 쓰시는 경우가 많고요. 석공사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돌아다니시다가 보시고 이쁜 돌이 있으면 이 자재로 써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시면 디자인 고르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외장 공사가 끝나게 되면 창호 공사를 하게 되는데요. 창호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계약을 하실 때 브랜드만 정하실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희 거 LG 걸로 해주세요. 그러면 LG 것도 어떻게 보면 BMW 차 시리즈처럼 3시리즈, 5시리즈, 7시리즈 막 이런 식으로 시리즈가 10단계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거실에 가장 큰 창은 7시리즈를 썼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방 이런 데는 좋은 걸로 해서 7시리즈를 쓰고 저희 방 같은 경우에는 5시리즈로 하고 그런 식으로 가격대에 맞게 조율을 했었는데 브랜드만 고려하실 게 아니라 어떤 제품인지 그거를 좀 공부하실 필요가 있고요. 유리 같은 경우도 단층 유리와 복층 유리와 로이 유리 이런 식으로 유리 종류도 많고 3중 유리, 4중 유리 그 다음에 뭐 유리 색상에 따라서도 또 금액대가 달라져요. 푸른빛을 내는지 그린, 반투명 요즘에 좀 브론즈 갈색 계열 유리가 좀 비싼데 유리 색상에 따라서도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계약하시기 전에 협의를 먼저 끝내시고 하시는 게 나중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걸 방지하실 수가 있고요. 계단실 핸드레일이나 옥상 난간대 같은 경우도 디자인이나 시공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거는 기성품을 조립하는 방식으로 시공을 하고 있는데 철제 형식으로 해서 작업자가 잘라가지고 용접을 해서 도장을 하는 방식으로도 많이 시공을 하시고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각자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건설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여러 가지 자재를 소개를 받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진행되는 공사가 미장 방수 공사인데요. 미장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벽체를 평평하게 하는 작업, 방수 공사 같은 경우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멘트 액체 방수와 우레탄 방수라든지 시트 방수라든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적재적소에 방수를 해주시면 되는데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시멘트 액체 방수로 먼저 1차로 방수를 하고 그 다음에 고마스, 도막 방수를 한 건데요. 도막 방수 같은 경우에는 바를 때는 액체 성분인데 이게 굳으면 고무로 바뀌어요. 고무 안에 물을 담으면 물이 안 내려가고 방수가 되듯이 그런 방법으로 방수를 하는 공법입니다. 그 다음에 타일 공사, 여기서부터 마감 공사인데요. 타일 공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공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보이는 면이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색상을 고르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 저희 협력업체 전시장 중에 일부를 찍은 사진인데 크기라든지 브랜드라든지 디자인에 따라서 단가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시공하시기 전에 적절한 금액대에서 건설사와 협의를 이루셔서 시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수장 공사인데요. 일반적으로 인테리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건축주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는 방이나 화장실 문의 디자인과 색상이라든지 아니면 손잡이 디자인과 색상 그리고 몰딩, 걸레바지 이것도 미리수마다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적절하게 선정을 해주시고 어느 일정 부분을 곡선으로 디자인을 하고 싶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고 아니면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장 공사인데요. 도장 공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바르는 공사와 뿌리는 공사로 나뉘어요. 페인트 같은 경우도 자재가 사마 페인트나 노르표 페인트 같은 국산 브랜드도 있지만 고급 브랜드로 하면 벤자민 무어 같은 비싼 브랜드도 있기 때문에 페인트 한 통의 가격이 정말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거의 6배에서 10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발라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국산에서도 이쁜 색깔이 많기 때문에 국산으로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 뿌리는 공사와 바르는 공사 중에서 일반적으로는 뿌리는 공사가 단가는 좀 더 비싼 편이고요.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샘플을 보시고 다양한 종류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을 다 짓게 되면 부대 공사를 하게 되는데요. 건물 주차장 바닥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의 조경이라든지 어떻게 꾸밀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외부의 바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게 칼라무늬 콘크리트라는 거고, 돌을 까셔도 되고 석공사로 석재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보도블럭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 잔디 블럭을 까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외부에도 타일을 까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는데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공정이 같이 따라가는 파트인데요. 전기공사와 통신공사, 소방공사, 그 다음에 기계설비공사인데, 이런 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골조할 때부터 같이 시작해서, 전기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준공 낼 때 전등 달고 같이 나가는, 그 다음에 설비 같은 경우도 위생도기 달고 같이 나가는 그런 파트인데, 전기통신과 설비공사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전기 콘센트 위치를 본인이 계획했던 거랑 다르게 잘못 뽑아놓으면 전기 콘센트 공사가 다 끝났는데 침대가 들어와서 콘센트를 가려버리는 경우도 있고, 수도꼭지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그 위치에 다른 물건이 와서 가려서 수도를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불상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기 설비에 관련된 거는 도면상에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서 미리 위치를 정확한 곳에 선정해 두실 필요가 있고, 그게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공사가 다 끝나게 되면 공사를 하면서 약간씩 도면이 변경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도면과 건축물이 일치하는지 설계 사무실에서 나와서 확인을 하고, 도면이 일치하도록 작업을 한 다음에 사용 승인을 접수하게 됩니다. 사용 승인을 접수하게 되면은 일주일 이내에 구청에서 특검을 배정하게 되고, 그 특검이 나오셔서 건축물이 이상이 없는지 검사를 하고 승인이 나오면 사용 승인 필증이 나오게 되는데, 30일 이내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셔야 되고, 건축물의 등기는 사용 승인일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추가적으로 준공 후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용도를 변경하신다든지 그런 공사가 있을 경우에 준공 후 공사도 별도의 계약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잔금을 주시기 전에 하자이행증권을 건설사에서 발급을 받으시면, 그 다음에 잔금과 교환하시면 절차는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공 계약 단계부터 공사가 끝나는 과정까지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집을 새로 지으시려고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